언론의 공정 균형된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성격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BS 보도에 지난 5년 이상을 보면 간통하는 게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성역화를 행태 그런 것들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뭐 심각한 사례가 많은데 가까운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0일 날 그 3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KBS 압수유수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면서 나오면서 기자 앞에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뭐 좀 사과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그런 얘기 일치 없이 공항말로 내려갔습니다. 보도가 뭐냐면 KBS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사면조에 대해서.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그 지지자에 환호하는 것들 뭐 그러면서 열심히 띄우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트로킹 댓글 가지고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사과를 한 것도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열광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지난번 12월 5일 날 지금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국가의 주요 과제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관심사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대통령 기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제들이기 때문에 주요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딱 한 꼭지를 보도하더라고요. KBS 9시뉴스가. 그러면서 뭐 노동, 교육, 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했던 계획에 대해서 한 꼭지를 보도하는데 그것도 그냥 보도하는 게 아니고 야당,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자아자찬하고 앉아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적 내용을 끼워서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희석화시키는 그런 식의 한 꼭지만 딱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과 대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할 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이템을 3개를 잡아가지고 집중 보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파기안됐는데 그렇다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 계속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이게 한 꼭지였고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정부 이 비판된 내용도 없습니다.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의 보도를 세 가지를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선명하게 차이를 뒀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25일이죠.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노동계와 경영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노동자 쪽만 불러서 KBS 8시, 9시 뉴스에 황금시간 때 무려 8분을 배정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화된 구조인데 저희가 공정을 국민연대에서 지난번 대선 때 한 100일간의 편파방송을 한번 확인해 봤지만 제가 팩스를 만들었습니다만 무려 1,300개 건이 적발되었었어요. 그거는 뭐 거의 매일 아침부터 낮에 밤 뉴스까지 그냥 편파방송을 도배질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숫자는 100일간에 1,300건. 지방선거 때는 4주 동안에 한 200건들이 제기됐었고 이런 것들이 주구장창 지난 5년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편파방송하는 행태들, 수법들 뭐 이렇게 좀 제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행태들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진행자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BS를 비롯한 5개 공영방송사의 진행자들이 모두 편파적인 사람들이에요. 특정 이념 지향적인 문제에 앉아가지고 우선 출연자들도 편파적으로 해요. 한쪽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러앉힌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출연자를 양쪽을 불러앉히는데 뭐냐면 한쪽은 아주 특정 정치 세력 지향점이 굉장히 강한 분이면 반대쪽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보수 쪽을 지지한다 그러지만 이분의 정체성이 좀 애매한 분이에요. 보면 명함만 타이틀만 좀 걸어서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고 나면 다 특정당 지지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식의 주요 행태들이에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내용이라든지 또 실제 분량의 불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템 선정의 편파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당의 불리한 내용은 누락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수 정부나 보수 정치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키우거나 확대하는 내용. 예를 들어 제가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2월 19일 날 KBS 9시 뉴스에 뭘 보도를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박특파 긴급 재난 의료카 있지 않습니까? 재난카 있지 않습니까? 의료 지원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그 차가 바로 현장으로 가서 사실은 그 피해 입은 분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으로 부른 거예요. 자기 집 앞으로.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타고 간데서 무려 50분간을 시간을 그 명지대 의료지원카가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병원보다 가장 늦게 갔어요. 그 원인이 이 어원태원 간다고 간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KBS 9시 물론 또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신현영 의원이나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가서 구조하는 데는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4분 안에 도착해야 된다는 걸 신현영 의원도 강조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하고 본인 남편 퇴원하라고 해서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를 KBS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 그러면 여야 공방으로 해가 논란으로 끝냅니다. 한국지로. 근데 다른 매체들 SBS나 다른 종편들에서 뭐냐면 이분이 거짓말한 것도 또 드러났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 활동도 하지도 않았어요. 사진 찍었어요. 남편하고 선전용으로. 그래서 이 거짓말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대담 프로 또는 기획 프로 등등에서 이 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 9시 뉴스는 양쪽이 곧 논란이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 후속 그 거짓말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그거 한 번 보도하고 나서 이후 후속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행태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당에 불리한 것들은 아예 보도를 안 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해명식을 대답하는 거예요. 반대는 보수당이라든지 본인이 지지하지 않았던 정치당에 대해서는 또는 정치에 대해서는 키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이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도에 들어보면 너무너무 적나라합니다. 이분 그렇잖아요. 대장동으로서 온통 비리들이 뜻벌 선거 아닙니까? 성남의 거시에부터 해서 형수 욕설부터 해가지고 여배우고 블루설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아이템들 보시면요. KBS에 들어가서 기획 프로 뉴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없거나 죽다 있거나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행태들을 이걸 여론하는 행태를 보시면요. 저희들 현장에서 관찰해 보면 이게 이런 이슈가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 공룡으로서 MBC, YTN, 연합, TV에서까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여론을 장악하는 거죠. 오프라인 보면 또 뭐 오마이뉴스니 또 뭐 저 경향이라든지 특정 성향에 치우치던 매체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보수 쪽의 시각을 좀 대변한다는 것들은 조선하고 동아 정도인데 그나마 눈치 본다고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5개 매체가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잘 지다 보면 어떤 수법들이 있냐 그러면 이게 한쪽 매체만 편파적으로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중대 이슈를 터뜨릴 때는 수법을 좀 달래요. 뭐냐면 메이저 매체에서 먼저 이슈를 편파적으로 왜곡을 띄우거나 혹은 마이너 매체가 먼저 띄워서 메이저가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메이저 매체가 시작해서 마이너를 띄워서 전체 퍼뜨린 방식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지난 9월 20일 날 대통령 뉴욕 발언을 조작했던 내용들이 MBC가 터뜨리고 KBS가 받고 키워서 이게 원체 크다 보니까 다른 보수 매체들 그런 줄 봤었어요. 이게 진실은 뭐냐면 바이든이 난리는 아니에요. 진실은 전문가들이 국내 소리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음향 분석기를 분석한 결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걸 특정하게 해석하지 말아라는 게 그 데이터를 공개하는 원칙이고 또 보도 원칙입니다. 이게 날조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KBS, MBC가 이런 대형 매체들 띄우니까 받아서 군소매체로 확대해가는 방법이죠. 이게 2020년에 한동훈 장관이 채널A 기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주가 조작에 연루했다고 엉터리 사실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MBC가 시작을 하고 KBS가 받고 나중에 군소매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허위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다음 마이너 매체로 시작해서 이게 계속 MBC만 두드리면 MBC가 천도했으면 조작 방송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MBC 분들이. 그래서 등장한 게 이 군소 매체가 나타나서 확대가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최근에 왔던 청담동 술자리 신나 술자 논란 대탐사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가 올해 2월달에 했던 서울의 김건희 여사 불법 녹취물 같은 것도 마이너 매체가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시간을 지켜달라 했는데 제가 한 1분 반 이내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은 소위 말해서 특정 정치 집단의 선거 승리와 집권이 이런 지금 현재 5개 공영 방송사 KBS를 비롯한 5개 공영 방송사를 장악하는 언론 노조 집단들의 이 민주당 노동단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의 노동단체의 이익과 일치되는 그런 구조. 이게 선거의 승리해야 내 이익이 바로 연결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적에 저쪽에 됐던 분들이 뭐냐면 언론을 출신의 5개 공영 언론사나 또는 이 규제기관의 방통심의 또는 공공기관 이사들 다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연결됐던 것들이 뭐냐면 KBS 같은 경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언론 노조 출신 조합원들이 아니면 주요 취재 간부들이나 주요 취재 부서의 기자나 PD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이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치관을 공개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재명 씨 두고 보면 거짓말 잘하고 우기기 잘하면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회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편파방송하고 외국방송하고 이렇게 하면 MBC 사장도 되고 KBS 사장도 되고 이사장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 공개 부분도 그렇고 저는 국가발전제에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이 선택해서 보수 정부를 선택하든 진보 정부를 선택하든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비타면 정부가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 들어서니까 강호병 사태 만들지요. 예? 세월호 문제 합계시켜서 정부 일 못하게 만들지요. 이 정부가 들어서 지금 주구장창 지금 정책적으로 또는 그 가족 문제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을 할 수 있게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발전을 정확하게 제어해보고 또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